글로벌 이슈에서 투자 아이디어를 찾아보는 마켓 트렌드 시간입니다. 김종효 연구위원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어떤 소식 전해주실 건가요? 네, 아무래도 SK하이닉스의 충격이 어제 워낙 컸기 때문에 이것을 좀 더 우리가 해석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외국계가 정말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면서 SK하이닉스를 공격한 것인지 아니면 하이닉스에게도 실제적인 약점이 있는 것인지를 좀 분석해보고 관련된 투자 전략을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계 증권사의 국내 주식시장에서의 위력을 또 한 번 어제 발휘했습니다. 지난달에 JP모건 체인스가 삼성전자에 대해서 악평을 내놓은 다음에 삼성전자가 급락을 나타냈었는데 이번에는 CLSA가 SK하이닉스에 사실상 매도 의견을 내놓으면서 주가가 급락했습니다. 과연 이 지적이 적절한 것인가? 아까 얘기하시기로는 말도 안 되는 얘기라고 하셨는데 어떻습니까? 왜 그런 리포트를 냈을까요? 일단 지적하고 있는 것이 두 가지거든요. 반도체 가격의 고점 가능성, 그렇다면 실적이 2, 3분기에 고점을 칠 가능성을 제기를 했고요. 그리고 이 반도체 시장에서 경쟁이 확대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을 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논리적으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디램이라고 하면 PC용 디램, 모바일 디램 두 가지가 있는데요. 최근 하이닉스나 삼성 같은 경우에는 모바일 디램의 비중을 올리면서 이익을 좀 끌어올리고 있는 상황이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 디램에 대한 하반기 전망이 그렇게 좋지는 않다라는 점은 우리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준비된 그림을 보시면 PC용 디램의 고정거래 가격 전망인데요. 지금까지 추이와 전망을 보시면 상반기에는 굉장히 좋았다라는 거죠. 퍼센테이지로 봤을 때 계속 10%가량 오르면서 굉장히 좋은 모멘텀이었는데 이게 하반기로 넘어가면서 마이너스로 전환되고 있는 것은 앞에 이 부분을 누가 가격을 이끌었느냐. 중국으로 생산 공장을 옮긴 HP라든지 델 같은 이제 전 세계에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이 컴퓨터를 만드는 대형 업체들이 디램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디램 가격이 많이 올랐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게 하반기로 가면서 재고 조정을 통해서 디램의 수요를 좀 둔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이 수익성이 좀 둔화될 가능성에 대해서는 인정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살펴봐야 되는 것은 모바일 디램인데 실제로 모바일 디램 가격은 지금 굉장히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바일 디램도 하반기에도 특별하게 반등할 가능성은 별로 없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CLSA 지적처럼 실적은 2, 3분기에 고점을 칠 가능성도 실제로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인정하고 넘어가야 된다라는 점 살펴볼 필요가 있겠고요. 네. 그 다음 살펴봐야 될 것은 이제 중국 제품들이 늘어나면서 하이닉스가 수혜를 받았다라는 것인데요. 지금 이 태블릿 PC와 관련된 전망, 특히 스마트폰보다는 태블릿 PC에 주목하고 있는데 태블릿 PC의 전망을 보시면 2012년 4분기부터 늘어나고 있는 것은 하이엔드 제품이 아니라 로우엔드, 미드엔드 제품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아이패드도 아주 고가의 제품보다는 중가의 제품들이 더 많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중국에서 쏟아져 나오고 있는 저가 제품들은 굉장히 커지고 있기 때문에 이쪽은 출하량 기준으로 봤을 때도 지금 미드엔드와 로우엔드 제품들이 좀 빠르게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쪽에서 봤을 때도 전체적인 비중도 지금 미드엔드 그리고 로우엔드 제품들이 엄청나게 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제품들이 늘어나는 과정에서 SK하이닉스도 수혜를 받지만 현재 새롭게 투자를 하고 있는 마이크론이라든지 엘피다도 수혜를 같이 받을 수 있다는 점도 인정을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이제 주목해봐야 될 건 뭐냐면 이 중국 시장이 이렇게 좋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지만 네. 실제로 중국의 AP를 가장 많이 생산해내고 있는 업체 중에 하나가 대만의 미디어텍이라고 하는 회사인데요. 이 미디어텍의 최근에 월별 매출 추이를 보니까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4월에 고점을 치고 난 이후에 지금 파란색으로 표시되고 있는 것이 2013년 실적인데 이 매출이 4월에 고점을 찍고 점점 떨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미국의 4분기 이제 소비 시즌, 또 중국의 4분기 소비 시즌 회복에 따라서 하반기에는 좀 돌아설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탑을 치고 내려오고 있다는 관점에서 부담이 나타나고 있다는 점. 그래서 이와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점검이 필요하지 않나.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금 경쟁이 격화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 또 수익성 악화와 관련된 우려가 나타나고 있는 것도 사실이기 때문에 현재 외국계 증권사 얘기를 무조건 말도 안 된다라고 폄하하기보다는 네. 이와 관련돼서 하이닉스가 어떤 대응을 보여줄지를 살펴보는 게 조금 더 논리적이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어제 나온 이 외국계 증권사 CLSA의 SK하이닉스에 대한 매도 의견을 하나 조목조목 살펴봤습니다. 이 수익성의 악화, 2, 3분기에 실적을 고점을 찍고 하향할 가능성, 그리고 경쟁 출혈에 대한 얘기를 들어봤는데요. 그러면 현재 하이닉스만이 가지고 있는 강점이 충분히 있지 않겠습니까? 하이닉스의 가치가 어느 정도일까요?
일단 가장 중요한 강점은 뭐냐면 삼성전자와 마찬가지로 SK하이닉스가 그동안 투자를 미리 많이 해서 공정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이제 미세 공정으로 많이 갔다라는 거죠. 그래서 공정별 원가를 보시면 준비된 그림에서 나오는데요. 지금 미세화 공정으로 가면 갈수록 원가가 낮아집니다. 그래서 50나노 공정, 40나노 공정 같은 경우에는 거의 이익을 낼 수 없는 상황이고요. 적어도 30나노 공정 이상은 되어야 현재 모바일 디램 대비해서 이익이 남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현재 가격이 이 정도 위치니까 지금 30나노 공정과 20나노 공정을 주력으로 하고 있는 하이닉스의 이익 발생 가능성은 2분기에는 굉장히 높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요. 실제적으로 하이닉스의 공정 추이를 보니까 2013년에 봤을 때 말씀드렸다시피 30나노 공정과 20나노 공정이 주력이 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다른 업체 대비해서 삼성전자만큼은 아니지만 지금 경쟁사라고 볼 수 있는 LP다나 마이크론 대비해서는 훨씬 이익을 많이 낼 수 있다는 점이 가장 중요한 강점입니다. 네. 그런데 가치 기준으로 봤을 때 하이닉스의 주가가 절대적으로 싸냐? 그렇진 않다라는 거죠. 상대적으로 보면 쌀 수 있겠지만 과거 추이를 놓고 봤을 때 지금 가격은 적정 가격 정도에서 거래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향후 이익의 증가 속도가 둔화되거나 하면 이 가격대에서는 계속 주가가 흔들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이 정도 영역에 있었다면 오히려 탄력적인 반등을 예상해 볼 수 있는 시점이지만 현재 가격은 그렇게 얘기하기에는 조금 어정쩡하다라는 것도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금 주가의 가치는 적정 수준에서 움직이고 있는 가운데 핵심은 2분기, 3분기에 과연 이익이 고점을 치느냐, 둔화되느냐 여부에 달려 있어서 향후 실적에 대한 확인이 무엇보다 중요해지는 그런 구간으로 접어들고 있다. 무엇보다 좋을 것으로 예상되는 2분기 실적보다는 3분기에 대한 전망을 우리가 눈여겨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실적에 대한 고점 우려감이 있으니까 지금 나오는 실적보다 앞으로 추후 나올 실적에 대해서 우리가 예의주시해야겠습니다. SK하이닉스가 외국계 증권사가 악평을 내놨는데 독특한 사항이 정말 외국인들은 어제 오히려 담았습니다. SK하이닉스를 매수를 나타내고 기관들이 매도를 강하게 나타냈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봐야 되나요? 이제 수급적인 변화는 좀 더 추이를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외국인들은 공매도를 환수하는 과정도 일부 있었다 이렇게 네.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외국인 매수가 최근에 이어지고 있는 것이 진성 매수인지 아니면 기존의 매도 잔고를 청산하는 과정인 건지는 조금 더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하이닉스를 투자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는 하이닉스의 투자 대안이 존재하냐 여부입니다. 근데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자산 모델에 이 모바일 디램을 납품하고 있기 때문에 이익률을 지켜가는 데 있어서는 좀 강점이 있거든요. 근데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중국에 이 제품 가격이 점점 내려가거나 하면 가격 변동이 심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약점을 가져가고 있는 것이 일단 좀 부담 요인이고요. 또 하나의 부담 요인은 뭐냐면 대안이 있다라는 겁니다. 네. 지금 전체적으로 자산 시장에서 달러 자산 쪽으로 자산이 옮겨가고 있는 가운데 준비된 그림을 보시면 주요 모바일 디램 업체들의 이제 주가 동향이 나오는데요. 최근 마이크론이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양상이죠. 그러니까 마이크론이라고 하는 투자의 대안이 존재하고 있다는 점에서 외국인들이 SK하이닉스를 포기하고 이익이 똑같이 좋아지고 있는 마이크론 쪽으로 옮겨갈 가능성도 있다는 점은 부담 요인이라는 점, 이 부분을 반드시 염두에 두면서 투자 전략을 짜야 될 것 같은데요. 먼저 투자 전략의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저는 조정시 매수 관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적정 가치 수준이라고는 하지만 2분기, 3분기에 이익이 굉장히 확대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이익률도 과거 대비해서는 올라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어서 실적 발표되는 구간에서는 주가에 탄력적인 반등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분기 전망에 초점을 맞춰야 되지만 어쨌든 2분기 실적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네.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과도한 패닉을 보일 필요는 없다. 오히려 이런 수급 변화를 이용해서 더 낮은 가격에 살 수 있는 기회를 찾아보는 것이 좋겠다라고 보고 있고 다만 이제 매수의 시점은 시장 수급이 좀 안정되는 시점 또 주가의 하락 강도가 조금 완화되는 시점에서 매수의 타이밍을 잡아보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투자 전략상 목표 가격과 수익률을 어떻게 잡아야 되느냐가 관건인데 말씀드렸다시피 3분기 이익에 정점을 기록하고 떨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하이닉스 투자 전략의 핵심은 목표 수익률과 목표 단가를 조금 이제 낮춰야 되겠다. 그래서 기존에
4만 원 정도를 봤다면 이제는 한 3만 5천 원, 3만 7천 원 정도까지 좀 낮춰 잡는 그런 전략이 전략의 핵심이 아닌가라고 보여지고 있어서 기본적인 전략은 수급이 안정이 된다면 단기 매수 관점, 네. 단기 매수한 이후에 수익률은 조금 낮춰 잡는 것이 전략의 핵심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어제 SK 하이닉스의 큰 폭의 하락 많이 놀라셨죠? 그 부분을 짚어봤습니다. 김종효 연구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